안녕하세요, 엑스입니다. 배경이 바뀌었죠. 오늘 저희가 해볼 얘기는 밴쿠버에서 룸 렌트하는 거에 관해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운타운에 일을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옮기게 됐는데 한 3개월, 4개월 전에 옮겼어요. 그런데 이제 좀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여기 다 한국인 분들만 사시고 보통은 우벤유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집을 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사는 집은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고 788 해밀턴 스트리트에서 3층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컨룸 같은 경우에는 1200불을 원래는 받는다고 알고 있고요. 뭐 보통 전체적으로 다 그렇겠죠. 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로는 우벤유 시세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조금 보이는 너무 어이없는 그런 가격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보통 다운타운에 그 화장실이 딸려있는 마스터룸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통 투베드 투베스, 그러니까 방이 2개 있고 이제 화장실이 2개 있는 룸 중에서는 마스터룸이라 해서 가장 큰 방 안방에 화장실 하나 딸려있는 게 마스터룸이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그냥 방 하나 전체 작은 방 하나 쓰는 거 이걸 세컨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창이 있는 좀 좁은 이제 책상 하나 그리고 침대 하나 딱 들어가는 그 정도가 솔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창고 용도로만 쓰이고 딱 침대 하나만 딱 들어가는 용도를 댄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마스터룸 같은 경우에는 1,500불, 세컨 같은 경우에는 1,200불, 뭐 거실에도 사람이 살거든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뭐 800, 900, 댄도 800, 솔라 1000 요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평균 시세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어이없는 글들을 많이 봐가지고 이번에 제가 또 겪은 것도 비슷한 그런 경우라서 여기를 마스룸을 2200불을 받더라고요. 2200불 말도 안 되는 2200불이면은 막 다운타운에 그냥 원룸 높은 건물 같은 그런 스튜디오를 원룸이라고 하거든요. 원룸을 스튜디오라고 해요. 그 원룸이 보통 시세가 한 2100불 정도 됩니다. 아니 여기 그냥 마스터룸 다른 사람들과 부딪혀 지낼 거면은 차라리 더 좋은 위치에 스튜디오 잡아서 친구랑 같이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훨씬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2200불 2200불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세컨을 1800을 받고 저기를 2200 받고 이러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여기를 전세를 그러니까 월세를 주는 사람이 보통 한국인이잖아요. 이제 우벤유를 통해서 찾을 거니까. 근데 우벤유에서 찾는 그 글 올리는 사람들 다 여기 집주인 아니에요. 다 여기 그냥 월세 들어서 월세를 받아서 월세를 또 주는 느낌인 겁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제도 자체를 sublet, C-U-B-L-E-T 이래서 월세를 이제 자기가 통으로 월세를 빌리고 이제 각각 월세를 주는 거를 sublet이라는데 이게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을 하려면은 맨 처음에 이제 원래 집주인을 A라고 하고 그리고 그 전체를 빌린 사람을 B라고 하고 이제 방 각각 하나하나 들어 사는 사람을 C라고 이렇게 쳤을 때 이 B 사람에게 서블렛을 들어서 C인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A인 사람과 B, C 사람의 모든 서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 내용에 서블렛을 한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A가 B에게 렌트를 만약에 이 전체 렌트를 한 3,000불 정도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약 5명이 살아요. 그러면은 이 5명이 내는 총 렌트비가 3,000불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B가 서블렛을 주면서 C들한테 받은 돈으로서 이득을 내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A인 사람에게 고용이 된 B가 A인 사람에게 돈을 받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B인 사람이 서블렛을 하는 모든 C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익을 만든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다 불법입니다. 90%가 거의 다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좀 싼 곳이거나 자기가 정말 한국인이랑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했으면은 뭐 한국인이랑 살아도 괜찮겠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사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 들어가서 그냥 렌트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은 밴쿠버 렌트라고 하면은 그 관련된 그런 그룹들도 많고 그냥 그룹도 무시하고 그냥 바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설정에 뭐 세팅 들어가서 필터 같은 거 사용을 하면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가격 사이에 뭐 이런 집을 보고 싶다 해서 쫙 본 다음에 그쪽에서 컨택을 해서 그 집에 간 다음에 뷰잉을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룸뷰잉이 안 된다? 그러면 사기니까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 뭐 일단은 여기 주변의 시세를 얘기를 먼저 드렸고요. 1,500, 제일 비싸면은 1,800까지 갑니다. 아스터는. 요즘은 세컨룸이 1,200에서 1,300 왔다 갔다 그리는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솔라 거실 같은 경우에는 1,000 약간 언저리입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린 가격보다 높다 하면은 그거는 명백하게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원래 외국에서 가장 미드 만드는 사람이 한국인입니다. 당신들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주의해서 집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돈이 너무 넘쳐나고 썩어나서 이런 사람들 적선해준다 생각하고 하시면 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전 그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서 뭔가 크게 투닥거리는 일이 발생한다 하면은 신고하십시오. 불법입니다. 이 서블렛 분명히 집주인의 서명이 안 들어가 있을 거고 분명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비인 사람 이득을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데서 찾아봐서 보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저한테 일어난 경우가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4개월 정도 됐는데 그 서블렛이라는 것 자체에서도 B랑 A랑 맺은 계약과 C랑 B랑 맺은 계약이 서로 다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이 됩니다. 이 두 개와 이 두 개 똑같이 사용을 됩니다. 왜냐면은 B인 사람과 C인 사람이 계약을 처음 맺은 것은 디파짓을 처음 송금을 했을 때 그때부터 계약이 성립이 되고요. 그 계약이 B와 C인 서블렛을 주는 것 자체도 집주인과 계약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가정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서블렛에 관한 법률을 캐나다 번역을 해서 보시면은 그 부분 나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계약에서 어떤 게 지켜져야 되냐면은 1년 동안은 렌트비를 인상시킬 수 없고 이 렌트비를 인상시키는 것은 2024년도 기준으로 1년에 3.5% 최대 인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 저 거실에 살고 있는 B인 사람이 갑자기 1200에서 1300% 올리겠다 하더라고요.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면은 8점 몇 프로 정도가 8.3% 정도가 오른 거죠. 4개월 만에. 그리고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너는 서블렛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너의 그런 게. 그러면 그거를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 사람은 언제든지 제 렌트비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맞죠? 이사 온 지 한 달 뒤에 100불 더 내세요. 한 달 더 뒤에 그럼 난 100불 더 받을래요. 100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고소하고 할까 했는데 좀 이따가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어차피 저는 한 달 정도 멕시코를 가서 여행을 하고 그래서 방 아예 빼버리고 새로 방을 구하는 게 저한테 좀 더 금전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벤유에서 합리적인 가격을 찾으셔야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컨룸은 1200불, 1300불 사이, 마스터룸은 1500불에서 1800불, 800불도 좀 많다라고 생각해요. 1500, 1600 이 사이, 1400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리고 댄이나 솔라나 거실 같은 경우에는 1000 미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보다 많이 받는 건 절대로 들어가지지 마세요. 절대로. 그건 경고했습니다. 506 룸렌트 글을 보다가 제가 겪은 것도 있고 너무 빡쳐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 오늘 약간 두서없이 말을 진행하긴 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다 집을 좀 잘 구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오시면은 먼저 홈스테이부터 시작을 할 텐데 홈스테이 하면서 한두 달 정도 해서 그냥 홈스테이 들어오자마자 보통은 나가거든요. 90% 이상이 다 룸쉐어를 쳐서 나가요. 그냥 그때부터 계속 하나씩 조금씩 보십시오. 계속 보고
계속 보고 하다 보면은 요거 괜찮다 싶은 거를 골라서 들어가세요. 절대로 2,000불 넘는 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2,000불 넘을 거면은 차라리 다운타운에 스튜디오를 그냥 렌트를 하세요. 2,100불 정도 하거든요. 2,000불, 2,100불 그 사이 정도 합니다. 그냥 그 혼자 빌려서 뭐 친구랑 둘이 살면은 1,000불씩 내면 되잖아요. 혼자 살아도 2,000불이면은 여기 마스터룸 하나 빌리는 거 2,000불보다 훨씬 더 괜찮습니다. 가면은 뭐 침대 있고 탁자 있고 뭐 주방 어느 정도 돼 있는 집들이 많아요. 2,000불 내고도 스튜디오면은 다운타운에.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서 집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좀 안 되겠네요. 뭐 법적인 싸움까지 할까 했는데 뭐 돌아가는 마당에 뭐 뭘 더 할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갑자기 빡쳐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좋은 집 구하셔서 본인의 어학연수 워홀 뭐 유학생활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see ya.